반갑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대형주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죠. 오늘 시장의 하락 주요 원인은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연기금의 방어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시장의 변동성 없이 그대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이 12시 정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매도세가 확장이 됐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뭐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800억 정도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매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을 조금 조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 동향과 그 다음에 연기금의 매매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종목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이 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 움직임에 매도가 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노려서 볼 거고요.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뭐 캔들 패턴은 코스피가 양봉이고 코스닥이 음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양새를 본다라면 대형주 즉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선 밑에 쪽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선 위쪽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서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조차도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가요. 대형주보다도 이렇게 그 중소형주 쪽 코스닥 위주의 흐름들 재료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걱정은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 걱정보다는 주말 동안에 뭐 하고 놀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쉬어볼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에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요. 네, 마이너스 0.7% 진행이 됐는데 지지선을 장중에 한번 넘어갔었죠. 넘어가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게 연기금 매도를 통해서 쭉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 매매는 큰 영향은 없었는데 거래량도 주말에 좀 많이 터졌어요. 근데 기관들 매도가 아마도 차익 실현 쪽으로 집중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있죠. 좀 덩치 큰 종목들 위주의 매도가 좀 나왔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분봉을 보시면은 딱 연기금이 매도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주가의 하락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장 막판 시점에서는 연기금의 매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저점을 좀 잡은 것이 아닌가 판단이 좀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돌아서면서 움직임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연기금의 매도, 그러니까 연기금은 오늘 좀 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카 크레파스 같은 연기금, 네, 뭐 십장생 같은 연기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아주 속이 시원할 것 같죠? 네, 연기금 이씨,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의 돈 가지고 이씨, 네, 일단 연기금의 매도가 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시 넘어가면서 주가가 쭉 밀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연기금의 매수가 있었어요.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가 엄청 나왔습니다. 1200억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의 매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죠.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로 간 게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흐름 같은 경우도 현재 포지션 때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다. 근데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5일선 위쪽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봉의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지지선 위쪽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죠. 흐름 자체를 상승 쪽, 즉 상방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걱정거리보다는 내려갔으니까 더 사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지선 아래쪽에 있지만 또 아래쪽 바로 20일 이평선이 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박스권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냥 원래 이제 돌파가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시장의 조정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의 약간씩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포인트,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상향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수급 볼게요. 네, 연기금 쪽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지금 보시면 12시 15분부터 매도를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작정하고 팔았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관점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연기금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1,000억 원 넘게 매도가 나갔다는 거. 그래서 지지가 안 된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약했죠. 이게 지금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애매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넘어서면서 외국인들도 같이 좀 매도가 나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잠깐 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 마찬가지 12시 넘어서면서 매도가 들어갔고, 이 부분들은 또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연기금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연기금은 매도였다가 장 막판에 당겨주는 모습.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지를 코스닥 쪽으로 좀 해준 거고요. 대신에 외국인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부분에서 본다라면 상승이 나타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부분 보면 코스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쳤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줬죠. 그렇지만 이 연기금 매도보다도 외국인 매수가 작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또 밀렸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막판에 연기금 매도가 멈추고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 정도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는 이제 양봉이 출현하면서 그나마 조금 나은 형태의 모습 보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은 서로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대형주 쪽 움직임이냐 중소형주 쪽 움직임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근데 외국인들 수급만 봐서는 또 대형주 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죠? 네.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연기금 쪽 살펴볼게요. 연기금 쪽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 팔았죠. 삼성전자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S-오일, 그리고 LG이노텍, LG화학을 또 가장 많이 팔았고요. 이런 종목들, 즉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을 연기금이 다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덩치가 작은 것들, 또 매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수가 따라가지 못해요. 기아차,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매수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위주의 방어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하락의 주범은 연기금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거겠죠. 금융투자도 역시 매도 양상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잘 보세요. 인버스 매도예요. 인버스 매도. 금융투자 쪽에서도 지금 수급적인 동향이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나쁜 상황이긴 한데 매도가 더 많았죠. 근데 인버스 매도, 삼성전자 매도, 레버리지 매도, 인버스 매도, 레버리지 매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같이 매도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의 방향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ETF 쪽에서 매수가 들어간 부분인데 코스닥 150 선물 쪽에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쪽에 지금 매수가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요. 헬스케어, 중형주,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중형주 쪽 움직임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어떤 상품의 특징 또는 어떤 특정 업종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은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요. 대형주 쪽 매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어떤 버팀목은 외국인이긴 했는데
규모가 달라요. 매수 규모가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좀 역부족이었죠. 왜냐하면 이 규모보다도 기관들이 팔아먹은 규모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개인들이라도 받아주면 괜찮았겠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기아차 뭐 이런 것들 다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은 대형주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 쪽 매수가 조금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좀 특징적이죠. 네, 매수를 하면서 인버스 쪽 매수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었는데 보통은 개인들 매도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인버스 쪽 매수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매수가 유리한 상태에서 인버스 매수가 들어갔다.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수적인 부분들은 종목으로 접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그 시장의 방향성에는 지금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쪽으로만 집중하는 거, 올라가는 쪽에 집중하는 거, 이런 쪽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시장에 대한 방향은 아직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 뭐 제약주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경동제약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였다가 좀 풀리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거래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하락과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 매도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인데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나쁘지 않죠.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레드갭 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윗꼬리 길게 달았고 있지만 아래쪽에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폭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은 다 코스닥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 쪽에서 상승이 조금 진행된 모습이었고요. 대형주 쪽, 코스피 쪽 보게 되면은요, 지금 뭐 많이들 밀렸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쪽 종목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든 뭐 이런 종목들이 받아주긴 했다고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폭이 작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매도 압박이 컸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려웠다. 이 부분들은 연기금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연기금이 잘못했네.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수가 계속 빠지는 것은 연기금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는 일단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지 맞는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집중해주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매수가 들어가셨거나 또는 오전에 변동성이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셨거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오후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일단은 나타날 수 있죠.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월요일 같은 경우도 아침 시점보다는 일단 폭풍우가 지나간 오후 시점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불금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편안하게 시장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아직은 우상향 패턴 유지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들, 지가 밀려봤자 여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 해외 시장 동향들 살펴보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